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법인 설립입니다. 그중에서도 구비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네, 이게 처음 해보시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핵심만 딱 짚어서 이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역시 정관이네요. 이게 법인 설립의 거의 시작이자 뼈대라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정확해요. 정관은 말 그대로 법인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헌법이요? 네, 앞으로 이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 기본 규칙을 정하는 문서죠. 여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들이 있어요. 필수 기재 사항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 법인이 무엇을 하는지 목적, 또 고유한 이름, 명칭 같은 거요. 이 명칭은 기존에 같은 이름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아, 그렇죠. 중복되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사무실 주소, 소재지, 이건 최소 행정구역까지는 명시해야 하고요. 또 회사의 재산 관리 방법, 자산 규정, 그리고 임원 선임 및 해임 방법, 이사 임면 규정 같은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사 임면 규정이요? 네, 이사수라든지 임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사원 자격 조건에 대한 규정도 필수고요. 와, 정말 기본적인 틀을 다 잡는 거네요. 특히 그 목적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넓거나 좁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목적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넓으면 나중에 주무관청에서 허가받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좁으면 나중에 사업 확장할 때 발목 잡힐 수도 있죠. 그렇군요. 정관이 그 뼈대라면 이제 다른 서류들도 준비해야 할 텐데 목록만 봐도 숨이 좀 막혀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요? 하하, 네, 그렇죠. 목록만 보면 좀 압도될 수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 보면 다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특히 좀 까다로운 게 있다면요? 우선 공식적으로 설립 허가를 요청하는 설립 허가 신청서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와 포부를 담은 설립 취지서도 중요합니다. 설득력이 있어야겠죠? 네, 취지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핵심, 정관은 보통 2부 정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재산 목록이랑 그 증빙 서류예요. 예를 들면 은행 잔고 증명서 같은 거요. 아, 우리 회사가 이 정도 자금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1년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아, 사업계획서랑 예산서. 이게 좀 까다롭겠네요. 네, 맞아요. 주무관청에서 이걸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계획이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허술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니까.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임원으로 내정된 분들의 인적사항이랑 취임 승낙서가 필요하고요. 법인 설립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첫 회의, 즉 창립총회 회의록도 필수입니다. 여기에는 참석자들이 직접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하고요. 아, 회의록까지. 이 실체가 있고 계획도 명확하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와, 정말 서류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군요. 특히 사업계획서가 관건이겠네요. 그럼 이 많은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제출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바로 법인이 딱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시작이죠. 서류 준비가 거의 다 되면 보통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최종 확정하고 임원도 선임하고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회의록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이제 해당 법인의 사업 목적을 감독하는 정부 부처, 그러니까 주무관청에 가서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주무관청이요? 그건 어떻게 찾죠? 예를 들어 교육 관련 사업이면 교육부, 문화 쪽이면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식이죠. 본인들의 사업 분야에 맞는 관청을 찾아가야 해요. 아하. 그럼 주무관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쭉 검토하면서 이 법인이 정말 공익에 기여하는지, 계획은 실현 가능한지 등을 심사하죠. 여기서 허가를 받는 게 이제 첫 번째 큰 관문이고요.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고요? 네, 허가받았다고 바로 법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바로 관할 법원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아, 등기.
네, 이 등기까지 마쳐야 법률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법인격을 갖추게 되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야, 그렇군요. 정관 작성에서 시작해서 서류 준비, 창립총회, 주무관청 허가, 그리고 마지막 등기까지 정말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의 법인이 탄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이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그럼요. 이게 단순히 서류 몇 장 내는 행정 절차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앞으로 만들어질 조직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운영의 기초를 다지는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정관이나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앞으로 법인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거니까요. 어쩌면 이 설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조직의 시작을 다지는 과정이다. 오늘 법인 설립 서류와 절차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이 과정이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